지금부터 순회 웅변대 우리 이제 뭐하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진 식순에 따라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세력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세력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청소노동자 김순자 선거운동본부의 선거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혜입니다. 대선이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전 대통령의 자녀, 전 정권의 핵심 인사, IT 업계 재벌 이런 분들이 서로 축을 벌이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이 대선에 나오는 일은 비웃음만 살고 있습니다. 대권을 위해서 미약한 힘으로나마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항상 후보를 내고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굉장히 이상한 일로 비춰지거나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됩니다. 놀림감 이외에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놀림감도 좋은 놀림감도 아니죠. 허경영처럼 히트라도 치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게 없습니다. 여론만을 보면 정말 대선이라는 것이 제후들이나 왕족들이 왕위를 누리는 그런 이벤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평범한 민중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이 중국산 새우젓 수준의 정말 허울도 없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후보를 내기를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청소노동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험 없는 청년들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순회 웅변대 첫 순서는 청소노동자 대통령 후보 김순자 후보의 연설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항상 어디 나가면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출마를 했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대통령을 출마를 하라고 권유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많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이 세상에 알리고 전하려고 이렇게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울산고학대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유아교육학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유아교육 그 실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남자 화장실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가 소변을 보려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그 꼬마는 몇 살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6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변기에 자라질 않아서 제가 들어서 소변을 누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한다는 이야기가 할머니는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할머니 공부 많이 했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 꼬마가 한다는 이야기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아닌데 하면서 다시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공부가 또 하기 싫었어요.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 많이 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또 그 꼬마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나갔습니다. 저런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안타깝기도 하고 기분이 섭섭했습니다. 이 사회가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알려져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 실업 문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중에 한 사람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둘이 다 비정규직에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만 하면은 비정규직이라고 아무도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내다보면서 비정규직인 젊은이들이 장가를 가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 낙인 찍힌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봤을 때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이걸 바꿔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식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울산과학대 근무하는 교수님들은 안식제도라는 그런 노동법에 7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입니다. 1년을 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법을 보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식휴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교수님들은 좋겠다. 우리도 그런 안식제도 법안을 도입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도 행복해지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도입하고 비정규직 법안을 도입하고 비정규직 철폐 법안을 철폐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도 적으면서 많은 임금도 적으면서 일은 임금보다 몇 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은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면서 우리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안식제도법을 도입하여 우리도 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죠? 네. 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저 열심히 해보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도 엄마와 아들과 딸이 손을 잡으면은 가정도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와
아들과 딸들이 함께 이 세상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함께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뛰어다니면서 행복한 세상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약간 못 채우는 그러셨어요. 소리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년선본 문명호라고 합니다. 엄청 많이 떨리네요. 네, 이 자리에 우리가 노래 하나를 얘기하려고 섰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나라는 사람은 뭘 하고 있었나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딱딱한 얘기보다 그런 얘기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생활 8년 차죠? 예, 8년 차 맞습니다. 대학생활이 8년 차인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제 집이 없이 살았어요. 저는 고향이 이제 지역에 있고요. 4년 좀 덜 되게 잘 곳이 있는 채로 살았는데요. 그 중에 2년은 군대가 있었고 1년은 1학년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고요. 나머지 1년은 딱 제 인생에 제 힘으로 하숙집을 구해봤던 기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제 집이라기보다는 친구 집에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집이 없이 살았던 이유는요, 돈을 안 벌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 놀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집값 내고 나면 생활비 할 돈이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비싸요. 그쵸? 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건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잘 살고, 우리 집, 제가 사는 하숙집 근처에도 높은 아파트들이 막 이렇게 들어서는데 매년 제가 사는 집은 자꾸만 아래로만 내려가더라고요. 2층이었다가 1층이었다가 반지하였다가.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집은 점점 내려가나. 근데 도대체 저 집에서 누가 살길래 이렇게 타워 페리스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막 들어서 그러나. 이제 하루는 선배 집에 얹혀 살면서 이사를 하는데, 제가 총학실에서 몰래 살다가 이제 이사를 하는 날 이삿짐 차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학교 리어카를 이제 빌려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다 젖었죠. 이제 제가 입고 있던 옷도 젖었고 갈아입을 옷도 옮기는 도중에 리어카 채로 다 젖어버렸으니까, 젖어서 이제 그 반지하 집에 딱 도착해서 짐을 다 내려놓고 뭐 갈아입을 옷도 없잖아요. 옷이 다 젖어버렸으니까 비 젖은 채로 그냥 이불 다 젖어가지고 이게 축축한데 비계만 하나 딱 꺼내갖고 맨바닥에 누워갖고 천장을 딱 보고 있으니까 이제 위로 쥐 걸어가는 소리 들리고 이제 바퀴벌레 다니고 이런 방에서 나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막 서럽더라고요. 또 걸어오는 길에 이제 선배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저렇게 높은 집에서 누가 사는 걸까? 나도 나쁜,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재벌 악당 기업가여도 좀 좋으니까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집에서도 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몇 번 친구들 데리고 오고 나면 이제 친구들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냥 나를 세고 차 타고 집에 그냥 가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살면서 뭐 사실 사는 집이 그러니 뭐 다른 생활이야 벽에 있었겠을까요? 뭐 옷도 제대로 못 사고 먹는 거야 항상 학생 식당에서 먹고, 진짜 한 달 동안 한 10,000원, 20,000원 들고 살아본 적도 있고, 친구들한테 빌리고 집값 밀리는 건, 하숙비 밀리는 건 예사였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 이렇게 개혁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하면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내 삶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비정규직 철폐 뭐 이런 것도 좋고, 뭐 이렇게 노동 참정권 이런 것도 참 좋아요. 하면 좋겠죠. 그게 되면 좋은 건데, 지금의 청년들,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준 정당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후보도 없고, 뭐 박원순 시장
됐다고 많이 좋아하셨고 저도 광원시장 싫어하지 않고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올해 이렇게 대학생들 집 좀 지어달라고 기숙사 좀 싸게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한 몇 년 걸린대요. 그동안 저는 어쨌든 집이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정책 협약식 맺고 돌아오는 길에 씁쓸하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좋은 일 한 것 같은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당장 오늘 이번 달 하숙비가 없는데? 이런 씁쓸함들이 막 몰아치더라고요. 제일 서러운 건 그런 거였어요. 집회 가서 막 다니는데 어디로 이동을 한대요. 근데 좀 멀리 가니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대요. 좀 집에 갈 차이밖에 없는데 이걸 이동하면 집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막 어디 막 이렇게 마이크 잡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서 이렇게 막 계속 돌려요 시위대를. 우리가 저는 막 화가 나는 거지. 나는 돈 1,000원 들고 이 집회 나왔는데 지금 나 같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집회도 못 나오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없었죠. 제 선배들 저를 이제 이런 소위 빨갱이로 만들어 놓은 선배들도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적은 월급 100만 원, 11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도 이제 저한테 조금씩 돈을 후원을 붙여주고 그런 선배들도 있는데 그 선배들도 보면 다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사는 선배들. 그런 선배들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좀 미안해요. 수사 달라고 하기도. 근데 정작 금융사 이런 데 막 잘 나가는 데 취업하는 선배들은 수사 달라고 하면은 연락도 안 받아요. 이게 뭐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한번 이거 뭐 내가 대선을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고 답답해 죽겠네. 5억 어떻게 마련할 수도 없고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5억을 어떻게 만듭니까? 다 있는 사람들만 정치하는 거지. 뭐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뭐 언제 한번 이런 생각 해봤겠어요. 뭐 고통을 이해한다 한데 해본 사람이 아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성공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뭐 좋은 말씀 우리 김스카 씨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당선이 안 되면 그거 뭐 하는 짓거리냐. 네 시간, 네 돈 다 낭비하고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는 하지. 그렇게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면 예, 근데 사람이 그렇게 빵만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나 같은 사람들도 여기 있고 이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 살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마지못해 안철수 문재인 찍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사람들 싫다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찍어주면 자기들 좋아서 찍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되게 잘해서 찍는 줄 알고 뭐 매년 5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하는데 표 갈라먹는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언제 선거 나가고 언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찍어옵니까? 대선 2번 하면 이제 저도 제 청춘이 끝나는데 네, 청춘 끝나기 전에 해봐야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뭘 할 건지는 저도 잘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뭐 좀 떨리고 정말 막막해요. 이제 정말 우리가 대선을 뛰는 거구나. 내가 뭐 잘못하면 대선이 일그러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막 암담하고 일도 많고 그래서 되게 힘들고 그런데 또 앉아서 같이 있는 사람들 나 같은 좀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거 아니구나. 있는 거 보니까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완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투표소 가서 좀 맨날 이렇게 그 도장 가지고 장난만 하고 오는데 그거 말고 좀 도장으로 제대로 좀 투표 도장이 제 목적에 쓰일 수 있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잖아요. 모든 물건에 목적이 있다고. 투표 도장의 목적에 맞게끔 저도 한번 도장을 한번 써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형들이 술을 안 사줘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죠. 지하로 내려가다가 이제 엄청 지하로 내려간 사람들이 이제 지저 세계에 있는 거거든요. 좋은 말씀 잘.
다음은 김순자 후보를 옆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는 우리 수행비서 역을 맡고 있는 한윤정 씨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순자 후보의 수행비서를 하고 있고 올해 26살인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는 대학생 하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순자 아직 후보님이라고 부르는 건 좀 어색한데 계속 의식적으로 후보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김순자 후보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09년에 울산에 여름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9박 10일 동안 공장이나 이런 투쟁 현장을 돌면서 많은 노동자분들을 만났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항상 간담회나 무슨 강연회 때마다 저는 맨날 잤어요. 선배들 좀 그만 좀 자라. 민망하지도 않냐. 열심히 싸움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이게 제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졸려서. 근데 울산에 딱 갔을 때 이제 그때 김순자 후보님을 만났었는데 너무 강연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너무 신나고 저렇게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구나. 뭔가 되게 신기하고 또 그때는 이제 청소 노동자 문제가 정말 세상에 알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더 막 가슴이 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박 10일 동안 유일하게 일정 중에 자지 않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이제 그때만 만나고 뭐 언제 내가 이분을 다시 뵐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잊고 지냈어요. 그리고 2011년에 이제 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와 이분이 정말 좀 대단하신 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그때는 제가 청학생회 선거 중이어가지고 물론 떨어졌지만 총선에 깊이 개입하지 못했는데 이제 SNS나 이런 걸 보니까 막 이분이 정말 감동적이고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닌다, 막 전국에 막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런 소식을 보니까 이분이 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청소노동자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어이가 없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되게 불편한 감정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 대통령, 국회의원 그런 거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지 뭐 노동자가 뭐 그런 대선에 왜 나오냐 뭐 할 수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김순자 후보님에게도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곧 60이시지만 좀 늦은 나이에 그리고 청소 노동자로서 자신의 삶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겠다고 결심을 하고 당당하게 정치의 장으로 나왔다는 것이 저는 그분을 옆에서 보면서 항상 존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명쾌하시거든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 열정 때문에 저는 어쩌면 2월달에 졸업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분 옆에서 그래도 열심히 함께 수행을 하면서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딱 세 가지의 선택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어디에 도장을 찍을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 친구들도 저희 부모님도 그 셋 중에 누구를 찍을지를 아마 고민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번 대선의 선택지는 세 곳이 아니라 네 곳임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심상정이나 이정희 같은 사람들은 12월 19일에는 아마 투표용지 없겠죠. 하지만 저는 김순자 후보는 그 투표용지에 꼭 김순자라는 이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명이 아니라 4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좀 더 확신이 생겨서 청소노동자도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고 싶고 그게 뭐 김순자 후보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많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좀 힘을 내서 추운 겨울에도 더 많은 사람들과 청년들을 만나면서 희망의 메시지
청소노동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드시 꼭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 김순자 청소노동자 예비 대통령 후보, 곧 이제 정식 후보가 되겠지만 이 선거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선이었죠. 지난 총선에서는 사람들이 아마 자신의 표를 던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칸이 20개가 됐었기 때문에. 선관위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러 가보니까 작년에 예비후보 등록한 게 152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무소속이. 올해는 15명인가? 확 줄어든 이유는 간단하죠. 그 고액의 예비후보 등록비를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많아서 겁나 많은 후보들을 줄이겠다고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정말 많은 후보가 나오면 나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그렇게 정말 돈 많이 들여서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선관위에 152명 후보를 감당 못해서 돈을 내라고 할 정도라면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씨가 반값 선거 비용 얘기하시면서 이제 한 250억 쓰시겠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왜 이 선거에 뛰어들었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래는 제가 출마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정치인들이 수많은 정당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당도 어떤 후보도 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대요. 그래서 출마를 못하고, 그렇다면 그나마 가장 나은 후보라도 찍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후보를 봤는데 가장 나은 후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들 선거에서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이 세 후보 중에 저는 사실 누가 차악인지도 모를 정도로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 속에 제 이야기가 없고, 청년의 이야기가 없고, 청소노동자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와중에 울산과학대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청소노동자 한 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김순자 후보를 처음 이제 접한 거는 저도 역시 총선 때였는데요. 그래서 되게 엄청나신 분이다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피켓 한 장이 이제 뜨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울산과학대에서 졸업식 하는 현장에서 이제 김순자 후보께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장면이었는데, 그 사진이 피켓에는 정몽준 이사장님 춥고 배고픈 청소노동자를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반쯤 피켓을 빼앗아 가려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대신 정치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청소노동자가 졸업식에서 피켓을 드는 것과 정몽준의 사무실을 점거하는 것과 대선운동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에서 자신의 얘기를 직접 하기 위해서 저는 결국은 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선운동을 하는 건데요. 굳이 왜 청소노동자 이 김순자 후보를 지지하느냐.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노동자분들과 되게 인연이 깊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이제 청소노동자분들을 만나면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노동자분들 휴게실에 들려서 뭐 시설은 잘 돼 있는지, 휴게 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태 조사하면서 청소노동자분들을 만나 뵙고, 그 과정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청소노동자분들과 함께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그렇게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문득 생각나는 게 이제 서명 운동을 처음 진행할 때 되게 이제 그런 활동을 청소노동자분들은 처음 해보시니까 되게 망설이시고 주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이 있어서 이제 그분이 혼자 하시라고 두고 저는 다른 일을 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우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도야 빨리 오라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살펴보니까 혼자 서명을 받고 계셨는데 직원들이 이제 와서 뭐 서명 용지도 뺐고 못하게 막 이제 위협을 한 거죠. 그렇게 처음 그 청소노동자 노조 활동을 시작하셨던 분이 지금 그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동국대학교 청소노조에 간부도 하시고 가장 잘 선두에 서서 투쟁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삭발까지 투쟁할 때 하셨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노동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내가 사회에서 가장 대접을 못 받고 억압받고 가장 필요한 노동을 하지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 평생을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을 넘게 청소노동자분들이랑 같이 학내에서 학교랑 자꾸 마찰을 빚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저를 이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은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투쟁을 하다가 퇴학을 당했다가 무기정학으로 경감이 된 상태인데, 그 사유 중에 이제 청소노동자 투쟁에 함께 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대학 생활이 청소노동자를 빼면 이게 성립할 수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너고 청소노동자는 청소노동자지, 그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과 제가 처해진 사회적인 환경과, 저도 차비가 없어서 집에 걸어간 적도 많고 이틀을 굶는 적도 있고, 지금은 대선운동 때문에 밖에서 나와 살아야 하지만은 뭐 저도 알바를 할 처지도 안 되고 집이 없어서 다른 이제 집에 얹혀 사는 처지인데요. 이러니까 되게 삶이 불안정합니다. 밥 끼니를 걸을 때도 많고, 돈이 없어서
어떤 약속에 빠질 때도 있고 불안정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바가 쉽게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불안정한 청년들의 삶과 그리고 학교로부터 이렇게 탄압을 받은 저의 삶과 여기 계신 김순자 후보의 삶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히 김순자 후보를 돕기 위해서 김순자 후보가 가장 그나마 나은 후보니까 내가 열심히 명함을 돌리고 열심히 김순자를 외치고 다녀야겠다. 그 이유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김순자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자 후보 역시 김순자 후보와 함께하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청소노동자고 마찬가지로 청소노동자가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이 두 불안정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같이 뭉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저는 대선 운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이 길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결론은 12월 19일 날 우리가 투표용지를 받아 들었을 때 정말 냉소와 불신으로 가득 차서 대충 누구 찍고 나온다거나 심지어 투표장에 가지도 않는다거나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서 물론 내가 나온 선거는 아니지만 내가 대통령 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나의 후보이다.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이다. 나의 동지다. 이런 사람이 저는 투표용지에 이름 석자가 반드시 찍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보를 기왕이면 제가 가까이에서 제가 열심히 해서 직접 그 후보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 후보와 함께 하고 싶어서 대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지만 이 대선에서 자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어떤 후보를 찍을지 고민하시기보다는 단일화를 누가 하는 애 마는 애 그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대선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대선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가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김순자 후보와 함께 제 얘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선 얼마를 득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망할 거라면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멋지게 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멋지게 망하면 남을 것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끝나고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모인 청년들과 노동자들과 김순자 후보와 여러가지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많이 내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대선 이후에도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80년대 말에 방공 웅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웅변을 불량한 자세로 하는 웅변대회는 처음 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변인이었고요. 공식적인 대변인이 아니라 우리 청년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김순자 후보의 대변인이 되고 싶은, 그리고 학교 현장과 거리에서 모든 사람들과 만나면서 김순자 후보의 대변인이 되고 싶은 박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선관위에서 정한 대선 비용은 599억 7,7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99억 7,700만 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청년 알바 노동자들이 600년 동안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난 600년 동안 우리 민중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억은 단 한 번도 우리 손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은 언제나 지금 후보로 출마한 안철수와 문재인과 박근혜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지난 600년 동안 일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들의 대표입니다. 이건희가 1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회사가 300조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가 예산을 그 한 가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가 그들이 가진 재산의 정말로 일부를 가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600억도 없고 600년 동안 일만 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무나 식상해가지고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마트에서 최저임금 벌려고 일하다가 얼려서 죽고, 공장에서 용광로가 엎어져서 뜨거운 용광로에 녹아서 죽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얼어 죽고 타 죽는 것이 청년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산의 철거민들이 타서 죽고, 철거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이 얼어서 죽고, 바로 이 시간에도 서울역의 노숙인들이 이번 겨울에는 살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정치, 가난한 사람들이 주체가 될 수 없는 정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정치를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노동자 김순자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만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 선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제된 이들은 마치 퍼즐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퍼즐처럼 흩어진 배제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진 판은
이미 저들이 만든 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배제된 사람들이 연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연한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김순자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학생의 만남이 그 마지막 퍼즐을 끼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어로 견디다랑 포기하다는 이 손 하나 차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상이 포기하라고 하는 그 포기하다의 한 손을 여러분들께 내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김순자 선생님이 그 포기하다는 한 손을 우리한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것들, 그리고 우리 보고 지금 포기하라고 하는 지금의 대선을 그 손을 맞잡고 그 불가능한 도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저와 그리고 이 김순자 후보에게 내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80년대 말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방공웅변대회. 그래서 김순자 후보님과는 그런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김순자 후보님께서는 먼 옛날 방공멸공회라는 무서운 곳에서 계셨던 전적이 있고 지금은 아니시죠? 웅변대라고는 하지만 따로 상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선거법 문제가 있고요. 대선은 득표율이 있고 그 득표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만 사람의 마음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답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 가치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용산 철거민의 생명과 대통령의 생명, 성직자의 생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웅변대로 이제 공식적인 대선 예비 후보로서의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세로 계속 부족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대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